요새 애플이나 테슬라 같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달리 양도소득세를 항상 신경 쓰셔야 되는데, 주식 취득가액의 평가 방법이나 또는 손익 관리를 통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가 필요한데요. 투자 잘 해놓고 세금 때문에 손해보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준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세법 내용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국내 주식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 주식을 샀는데요. 국내 주식으로는 세금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해외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상장돼 있는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요. 따라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아무리 수익을 많이 냈더라도 양도소득세 걱정은 안 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국내 주식하면서 양도세 내셨으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은 주주 구분에 불구하고 수익을 냈다면 그에 대해서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 주식을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뺀 양도소득 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의 계산 구조에 따라서 세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익을 봐야 세금이 나오나요? 해외 주식을 양도할 때 이익이 250만 원이 넘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이 250만 원이어서 그런 건데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는데, 소득 금액이 이 금액 미만이라면 당연히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세율을 적용할 때는 중소기업은 11%, 그 이외 기업은 22%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주식을 한 주만 사서 한 주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주를 사서 일부만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양도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맞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한 주만 사서 한 주만 판매하고 또 한 주만 사서 한 주만 판매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않고 일정 주식수를 샀다가 일부만 판매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럴 땐 파는 금액인 양도가액이야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특성상 시세가 항상 변동되기 때문에 샀던 금액은 제각각일 겁니다. 더군다나 양도소득 금액을 구할 때는 취득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인데요. 선입선출법은 말 그대로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먼저 판 것으로 보는 방법이고, 이동평균법은 취득했던 주식의 평균가액을 구해서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만약 점차적으로 오르는 주식이어서 세 주를 차례대로 100원, 200원, 300원에 취득한 다음 그중 한 주를 판매한다면 선입선출법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취득한 100원이 취득가액이 되고, 평균법으로 계산한다면 평균치인 200원이 취득가액이 되겠죠. 이럴 때는 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세금적으로는 좋고요. 반대로 점차 감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선입선출법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평가 방법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평가 방법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권사마다 평가 방법을 달리해서 취득가액을 보여주는 거 아시나요? 대부분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투자하시는데요. 지금이라도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가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잖아요. 이걸 다 모아서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년에 여러 번 양도하는 경우 그 금액을 모두 합쳐서 신고를 하듯이 여러 번의 양도 중에서 손실 금액이 발생한다면 다른 양도소득 금액에서 그 금액을 빼주는데요. 솔직히 주식을 투자할 때 한 종목만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이때 당연스럽게도 일부 종목은 이익인 상태일 거고 일부 종목은 손실인 상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는 평소에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하시다가 연말쯤 돼서 대략적으로 소득 금액을 구해봤을 때 그 소득 금액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시면 일부 손실이 난 종목을 판매를 하셔서 소득 금액을 관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등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잘 감안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생각보다 모르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익을 내서 큰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라붙는 세금도 잘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알아두시고 주식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